6강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병해충 방제법 중 경종적 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병해충 방제법으로는 경종적 방제가 있고 화학적 방제가 있고 생물학적 방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경종적 방법에 해당하는 그러한 설명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적극적인 방제 기술이다. 자, 적극적으로 방제 기술 활동하는 것은 화학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윤작과 무병 종묘 재배가 포함된다. 자, 경종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2번 윤작과 무병 종자 재배가 포함이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친환경 농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친환경 농업에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제법이 되겠죠. 4번 병이 발생한 후에 더욱 효과적인 방제 기술이다. 일단 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적극적인 방제법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방제법으로는 화학적 방제가 방제법이 가장 좋은 방제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작물의 병해충 방제법 중 생물학적 방제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윤작 등 작부체계 변경. 자, 이거는 경종적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멀칭 및 자외선 차단 필름을 활용하였다. 자, 얘네는 물리적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리적 방제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3번 천적 곤충을 이용한다. 자, 정답은 3번 천적 곤충을 이용하는 방법이 생물적 방제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태양열 소독. 이 태양열 소독 같은 경우는 물리적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리적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충은 알 상태로 눈 기부에 월동하고, 자, 눈의 기부에 월동하고 연 10세대 정도 발생하며 잎 뒷면에 가해를 한대요. 자, 사과나무에서 잎을 뒤로 말리게 하고 심하면 조기 낙엽을 발생시킨다. 1번 사과 혹 진딧물.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 10세대 이상 번식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개체수가 많다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물을 봤을 때 작은 벌레들이 많이 붙어있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무성 번식을 하기 때문에 수컷이 없어도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 진딧물이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기 때문에 이미 그 새끼가 태어나면서 자기 새끼 안에는 또 다른 자기의 이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0세대 정도 이상의 번식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4번 조팝나무 진딧물은 기부에서 월동하고 연 10회 정도 발생하는 건 맞지만 이 사과나무에 가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복숭아 심식나방 같은 경우에는
종시를 가해야 하는 해충으로서 과일, 그러니까 복숭아라던가 그러한 과일 자체에 시를 가해야 하는 그러한 해충이 되겠고요. 사과 굴라방 같은 경우에는 잎을 뒤로 말리게 하면서 굴을 파듯이 그러한 피해를 주는 게 사과 굴라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해충과 천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즙액을 빨아먹고 표면에 배설물을 부착시켜 그을음병을 유발한대요. 자, 고추의 전 생육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CMV 등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이 된대. 자, 해충 중에는 빨아먹는 해충이 있고 즙액을 빨아먹는 해충이 있고 갉아먹는 해충이 있겠죠. 자, 진딧물 같은 경우는 즙액을 빨아먹으면서 이 진딧물의 배설물을 그 감로라고 해서 하얀색의 이슬 같은 그 배설물을 발생하는데, 이 감로라는 이 배설물을 식물의 잎이나 과일에 부착시킴으로써 이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그러한 피해를 주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의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 매개충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해충으로서 식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러한 해충이 되겠습니다. 이 진딧물의 천적으로는 진딧벌이 맞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잎응의 애류는 칠레이르응의 천적 맞고요. 이 굴파리는 굴파리 존벌, 총체벌 애꽃 노린재. 천적은 다 맞고 위에 대한 지문에 대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해충과 천적의 관계가 바르게 짝져지지 않은 것은? 자, 1번 잎응애류, 칠레이르응애 맞고요. 진딧물류. 자, 진딧물 온실 가루인가요? 아니죠. 자, 진딧물의 천적으로서는 우리 아까 뭐가 있었죠? 진딧벌, 무당벌레, 무당벌레, 그 다음에 가 있겠고, 온실가루이 천적으로서는 온실가루이, 온실가루이 존벌이 되겠습니다. 자, 총체벌레는 애꽃 노린재 맞고요. 굴파리류는 굴파리 존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병해충의 물리적 방제 방법이 아닌 것은? 해충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리적 방법이나 화학적 방법이나 생물학적 방법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리적 방제법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천적 곤충. 자, 천적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생물학적 방제법이 되겠고요. 자, 토양열을 가열하고 증기로 소독을 한대요. 자, 토양열을 가열하고 증기를 소독하고 유인 살포하는 것은 다 물리적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29번) 사과 가원에서 병해충 종합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응애류,
천적 제거.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적 방법을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하느냐, 물리적 방법을 이용을 하느냐,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느냐,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느냐, 이러한 방법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응애를 천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방법에서 천적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성페로몬을 이용하거나 초생재배 실시, 생물 농약 활동 이러한 것들은 다 종합관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일소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소 현상이라는 것은 식물이 햇빛에 타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하겠죠. 자, 1번 시설 재배 시 차광막을 설치하여 일소를 경감시킬 수 있다. 맞죠? 햇볕이 강할 때 우리는 차광막을 설치해 주면 되겠죠. 겨울철 직사광선에 의해 원줄기나 원가지의 남쪽 수피부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일소로 진단하지 않는다. 자, 틀리겠죠. 남쪽, 그러니까 숲이나 원줄기나 나무 가지나 숲위에 다 피해를 주는 현상을 우리는 일소로 보겠죠. 3번 개심 자연형 나무에서는 배상형 나무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한다. 자, 배상형 나무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이 분지의 각도에 따라 햇볕을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나무가 배상형 나무가 되겠습니다. 4번 가수원이 평지에 위치할 때 동양의 가수원이 서양의 가수원보다 일소가 더 많이 발생한다. 반대가 되겠죠. 동양의 가수원보다 서양의 가수원보다 일소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반대가 되겠죠. 서양의 가수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이 설명하는 냉해는, 냉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시기인 감수분열기에, 감수분열기에 저온에 노출되어 수분 수정이 안 되어 불임 현상을 초래하는 냉해다. 자, 두 번째로 냉온에 의한 생육 부진으로 외부 병균의 침입에 대한 저항성이 저하되는 병이 발생하는 냉해를 말한다. 자, 이 냉해에는 자, 지연형 냉해가 있고요. 병해형 냉해가 있고 자연형 냉해가 있고 장해형, 자, 혼합형 냉해가 있습니다. 자, 냉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식의 감수분열 저하에 의해서 노출되어 수분이 안 되고 불임 현상이 초래되는 냉해를 우리는 장해형 냉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해형 냉해가 되겠고요. 장해형이 되겠고, 냉온에 의한 생육 부진으로 외부 병균의 침입에 대한 저항성이 저하되어 병이 발생하는 냉해를 우리는
병해형 냉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혼합형 냉해라는 것은 지연형 냉해와 장애형 냉해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혼합형 냉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물 재배 시 건조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조해 대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경 제초를 해준다. 맞고요. 2번 질소 비료를 가용한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질소 비료를 가용하게 되면 식물의 생장을 더 빨리 자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건조해에서는 옳지 않은 방법이 되겠죠. 3번 내건성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한다. 맞고요. 4번 증발 억제제를 살포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토양 습해 예방 대책으로 옳은 것은 1번 내습성 품종을 선택한다. 당연히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습성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습해를 예방하려면 고랑보다는 밀항에다가 파종하는 게 좋겠죠. 자, 미숙 유기물과 밀식 재배를 할 경우에는 습해를 예방하기보다는 더 습해를 재해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5번 작물 재배 시 습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수 맞고요. 2번 토양 개량 맞고 3번 증발 억제제 살포. 자, 증발 억제제 살포 같은 경우는 습해보다는 가뭄의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육각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토양 습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습해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1번 밭에 고랑에 재배한다. 2번 땅속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습답에 일항 재배를 한다. 4번 토양 개량제를 사용한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고랑보다는 일항에 재배를 해야 되겠죠. 고랑에 재배를 하게 되면 물이 많이 더 고랑에 고이기가 쉽기 때문에 습해 대책으로는 옳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